자, 집합의 연산은요, 여사건, 반대되는 사건이 여사건이라고 했죠? 그거랑 관련된 것도 배우고, 두 개 이상의 그 집합의 어떤 관계를 표현하는 것도 배우고, 여러 가지들을 배우게 될 거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속한 게 많아요. 처음 우리가 약속하게 되는 게 많아. 그럼 곱하기, 이러면 곱하기 한번 약속하면 계속 쭉 썼죠? 여기서도 집합에 대한 약속을 한 번 하면 고3 때까지 계속 쓰고 대학교 때도 쓰니까 얘는 정확히 잘 들어놔야 돼. 자, 합집합, 교집합, 서로소라는 개념이 뭔지, 어떻게 약속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합집합이라는 건요, 두 개 집합 A, B 두 개 집합이 있어. 그때 이렇게 아래로 컵처럼 이렇게 표현한 걸 따라하세요.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고요. 뭘 합집합으로 부르기로 했냐면 X라는 애를 원소로 가지면 합집합으로 부르기로 약속을 했대. X가 뭔가요? 했더니 A의 원소이거나 or 또는 B의 원소다? 아, 그러면 A의 원소만 돼도 되고요. B의 원소기만 되고 A, B 모두에 포함돼도 다 원소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걸 좀 더 알아보고 싶게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을 하자면, 네, 일부러 그림을 다 뺐어요. 너희 그리라고.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자, 이쪽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으로 친다면 1번 영역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따라하세요.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그런 원소들이 있는 자리야. 1번은. 그러면 3번은 뭐라고 말하면 될까? 어디에 속하지만? B에 해당되지만 어디에 해당되지 않는? A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겠죠? 그러면 2번 영역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은 어떤 원소라고 말하면 될까? A랑 B 모두 속하는 원소들. 그럼 봐봐. 지금 합집합은 뭐라 그랬냐면요, A의 원소거나 또는 B의 원소라고 그랬잖아요. 그 A의 원소라고 하면은 1번 영역, 2번 영역이 다 A의 원소에 해당이 되겠죠?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누구의 원소기만 해도 되는데요? B의 원소.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합쳐주면 돼요. 이 부분이 우리가 합집합이다. 합집합은 그냥 겹치는 거와 안 겹치는 거 싹 다 포함한 게 합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A와 B의 합집합. 간단히 줄여 말할 때는 따라하세요. A 합 B. A와 B의 합집합 줄여는 A 합 B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여기 한글로 위에다 쓰니까 5월은 또는 그리고 이거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A 또는 B의 원소라고 하거나 A의 원소이거나 B의 원소 다 똑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5월이.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따라해봅시다. 교집합. 교집합은요, 우리가 이 합집합 기호를 뒤집은 캡 모양이다, 모자처럼 뒤집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부를 때는 따라하세요. A 교 B. 이렇게 줄여서 부르기도 해요. 우리끼리 부를 때는. 자, 그래서 A 교 B. 교집합이 어떤 의미냐라고 했더니 A의 원소이면서 AND 그리고 B의 원소이면 우리가 교집합이다 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얘는 간단히 말하면 따라서 겹치는 부분, 겹치는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B의 원소여야 하기 때문에 이 겹치는 부분을 말하게 되는 거고요. 교집합 하면 겹치는 부분이라고 직관적으로 해석해도 괜찮아요. 그려보세요. A 교 B. A 교 B는 겹치는 부분을 말한다. 벤 다이어그램 익숙해져야 돼. 어려운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너무 복잡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보고 그 다음 계산을 하든지 해야 되니까 벤 다이어그램 많이 그려야 되고요. 자, 서로소라는 용어는 우리가 원래 처음 듣는 용어는 아니거든. 서로소가 원래 뭐냐? 자연수의 관계에서도 서로소를 말해요. 2랑 5. 얘네들은 서로 자연수의 관계에서 서로소를 뭐라고 부르냐? 따라하세요. 공약수가 1. 이런 거 없는 케이스. 1밖에 공약수가 없는 자연수를 우리가 서로소라고 불러요. 그러면 1이랑 5는 서로소일까 서로소가 아닐까? 서로소겠죠? 왜? 공통인 약수가 누구밖에 없으니까? 1. 얘네들도 서로소인 거야. 그럼 예를 들면 2랑 4는 서로소일까 서로소가 아닐까? 아니에요. 왜? 공통의 약수가 뭐랑 뭐가 있으니까? 2랑 1. 그러면 얘는 서로소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집합에서도 서로소라는 용어를 정의를 했어요. 여기는 뭐라고 말했냐면 한글로 말하자면 따라하세요. 겹치는 부분이 없다. 또는 이렇게 말해야 돼. 따라하세요.
교집합이 공집합.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영역으로 표현할 거면 따라서 겹치는 부분이 없다라고 말하거나 집합 표현을 할 거면 따라서 교집합이 공집합 이렇게 말하는. 교집합이 없다 이건 안 돼. 겹치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든지 교집합이 뭐다? 공집합이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표현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 조건이 주어지면 그림이 어떤 상황이 뭐냐면 이 겹치는 부분이 교집합 부분이죠. 교집합 부분이 공집합이어야 돼서 겹치는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지는 상황이 A, B가 서로 소인 상황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 한글 표현으로 써볼까? 겹치는 부분이 없다. 이라고 말하던가 아니면 교집합이 공집합을 표현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표현으로 써주면 되는 거고, 이 용어들은 약속이니까 다 외워야 됩니다. 지금 3개 배웠죠? 따라하세요. 합집합, 교집합, 서로소. 네, 합집합이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A 또는 B에 해당되는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가 있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따라하세요. 합친 집합. A, B에 해당되는 다 합치면 합집합이야. 교집합은 따라하세요. 겹치는 부분. 간단히 말하면 겹치는 부분을 말을 하는 거죠. A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B에 해당되는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부르고, 서로소는 따라하세요. 겹치는 부분이 없다. 또는 집합 표현을 할 거면 뭐다라고 말했냐고요? 교집합이 둘 중에 하나 표현을 해야 돼. 실수로 교집합이 X 하면 틀린 말이에요. 겹치는 부분이 공집합, 이거 잘못된 표현이야. 교집합이 공집합, 겹치는 부분이 없다. 둘 중에 하나로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일단 다 썼나요? 있으시고요. 됐어.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는 안 써도 돼. A는요, 조건 제시법으로는 뭐 12하의 자연수인데, 뭐 홀수이면서 12하의 자연수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2, 4, 6, 8, 10 이렇게 놓고, 집합 B는요, 나중에 짝수, 홀수를 써볼게요. 10 이하의 홀수인 자연수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자, 그리고 C는 10 이하의 소수인 자연수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소수 뭐뭐 있니? 10 이하에서? 2, 그 다음요 3, 그 다음 5, 그 다음요 7, 그 다음 없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3제곱이기 때문에 안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때 얘네들의 관계를 합집합도 구해보고 교집합도 구해보고 서로소인지 확인도 한번 해볼게요. 자, A 합집합 B를 구해라.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싹 다 합치되 겹치는 것만, 중복되는 것만 잘 제거해서 써주면 돼요. 그럼 홀수랑 짝수 겹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겹치는 부분 없죠? 그럼 얘네들 다 합치면 그냥 1부터 몇 가지가 돼버릴까? 이렇게 싹 다 들어가겠지. 이제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A 교집합 B는 어떨까요? 얘네들이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죠. 겹치는 원소 찾는 거죠. 여기는 짝수만 있고 홀수만 있으면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럼 겹치는 부분이 없어. 그러면 교집합이 무슨 집합이다라고 말하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되죠. A, B는 뭐구나? 서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A, B가 서로소다. 한글 표현. A, 교, B가 공집합이다. 이거는 수식으로 표현하고 번역한 거거든요. 한국어, 일본어, 한국어, 영어 번역하듯이. 자, 그 다음에 A, B 관계에서 A, C의 관계도 볼까요? A 합집합 C는 합치면 돼. 자, 그러면 2, 4, 6, 8, 10에다가 2, 3, 5, 7 다 합치면 되는데 중복되는 게 누구밖에 없네? 이 2만 그 두 개 쓰지만 2만 한 번 써서 다 합쳐주면 되겠죠? 뭐 작은 것부터 나열하자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불러주세요. A, C의 합집합 중에 제일 작은 원소 누구야? 2, 그 다음은요? 3, 그 다음은요? 4, 그 다음 5, 6, 7, 8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싹 다 합친 거야. 중복된 거 두 번 적지 않고 그냥 다 합쳐버리면 돼요. 자, 그럼 A와 C의 교집합 볼까요? 교집합은 겹치는 거니까 공통되는 원소가 누구밖에 없네? 이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그럼 얘는 서로소야, 서로소가 아니야? A, C는 서로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야? 왜 AC라고 써? AC 맞죠? AC 맞죠? 그럼 이제 BC도 봅시다. BC. B 합집합 C는 그러면 민자 어떻게 될까? B 합집합 C는 그렇죠. 얘는 다 합치면 되는데 겹치는 거 합집하면 좀 편해. 357, 357 겹치죠? 그럼 1357에다가 이건 겹치니까 안 쓰고 얘만 딱 추가해주면 되니까 1, 2, 3, 5, 7, 6 표현해주면 제일 깔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 교시 BC의 교집합 보여놔. 교집합 어떻게 되니? 357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죠? 그럼 얘네들은 서로소가 서로가 아니다? 서로소가 아니다. B와 C는 서로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돼. 자, 마지막으로 이걸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줄 수도 있어야 돼. A, B, C는요, 지금 A, B는 서로소라 그랬죠? 그럼 나는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A, B를 그릴 때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면 일단 겹치게 그리는데 서로소면 겹치는 부분 확실히 없죠? 요렇게 띄워서 딱 그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 C를 보니까 A랑 C는 겹치는 게 있죠? 겹치는 원소가 누가 겹쳐요? 2. 그럼 겹치게 C를 그려줄 거야. B랑 C는 겹치는 거 있죠? 겹치게 그려놔. C 이렇게 그릴게. 이렇게 아래쪽에다 이름을 쓸 게 자리가 없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겹치는 부분부터 한번 써보면 A와 C의 교집합에는 어떤 원소가 들어가죠? 2. B, C에는요? 3, 5, 7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겹치지 않는 부분들도 한번 표현을 해줍시다. 자, A에만 해당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 A 요 안에 2, 4, 6, 80 다 들어가야 되는데 2는 이미 나왔죠? 2만 제외하고 써주면 되겠지. 불러주세요. 어떻게 돼요? 4, 6, 8, 1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B에만 해당되는 여기 이 부분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1, 3, 5, 7, 9까지 이렇게 3, 5, 7 나와있어. 1, 3, 5, 7, 9 이렇게 딱 쓰면 되겠지? 그럼 C에만 해당되는 문제 뭐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이렇게 딱 표현해주니까 벤다이어그램 그린 거야. 그럼 다 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되나요? 어떤 집합들이 주어졌을 때 얘네들의 관계를 살펴봐라 그러면 합집합도 생각해보고 교집합도 생각해보고 벤다이어그램 그림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이해되나요? 모든 걸 다 생각할 필요 없어. 필요하다고 바로 그냥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합집합과 교집합과 서로소 정의했고요. 예시 직접 원소 구해봤고요. 벤 다이어그램 그림까지 그려봤어.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지금 질문하세요. 질문 없나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얘네가 다 정확히 이해를 하고 외우는 건 너네가 따로 있어서 외워야 돼. 근데 일단은 지금 정확히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안 되는 질문을. 자,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더하기를 처음 배웠을 때는 더하기에 대한 법칙들 여러 가지를 다뤘어. 기억은 너네가 안 나겠지만 곱하기를 처음 배우면 곱하기의 법칙을 배우고요. 합집합, 교집합 이런 기호들을 배웠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연산 법칙을 배워. 예를 들면 막 1 더하기 4 하는 거랑 3 더하기 1 하는 거랑 결과가 어때요? 똑같은 거 우리가 알고 있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원래는 자리를 바꾸면 3 플러스 이렇게 되죠? 따라서 위치를 교환해도 같다. 그럼 우리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불러요.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정도로만 기억을 하면 돼. 많이 빠져나와. 이쪽이 다 빠져나왔어요. 너희 교육과정에. 그래서 지금 A 교집합 B 한 거랑 B 교집합 A 한 거랑 어떻대요? 같대요. 왜냐면 이거는 A와 B에 겹치는 부분이라는 뜻이고 이것도 B, A에 겹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똑같겠지? 그래서 따라하세요.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무슨 집합도 확인을 해봤더니 합집합도 표현해봤더니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럼 앞으로는 내 마음대로 자리 바꿔도 됩니다. 교집합이나 합집합 할 때.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따라서 결합 법칙. 결합은 괄호를 얘기하는 거야. 결합 법칙은 괄호에 원래 A, B 먼저 묶어놨지. 그 다음 C를 한 거랑 괄호의 위치를 B, C로 바꾼 다음에 얘 먼저 계산하고 A랑 교집합 계산을 한 거랑 결과가 똑같은지를 보면 되는 거야. 똑같다면 따라서 결합의 위치를 바꿔도
성립한다. 그래서 이걸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불러요.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해보면 돼.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볼까요? 자, A, B, C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겹치는 부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일단 다 겹치게 그리는 게 맞아. 그런다 없으면 없구나 그냥 안 겹치게 그려도 되고 냅둬도 되고. 자, 지금 뭐라 그랬냐면요. 좌변은 내가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볼게. 좌변은 괄호 먼저 무조건 계산을 하는 게 우리 기본이죠. 누구랑 누구 겹치는 부분 먼저 구하래요. A랑 B 겹치는 부분을 구하래.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색칠을 해보면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이 부분과 이제 파란 부분이 이게 파란색 부분 색칠한 부분이 되겠죠? 그거랑 누구랑 또 겹치는 부분을 찾으래? C랑 또 겹치는 부분을 찾으래 했더니 이 부분이네. 이 부분이 되는 거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겠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우변은 내가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얘는 누구랑 누구의 겹치는 부분을 먼저 구한 다음에 BC니까 부분이 되겠죠? 이 초록색 부분이 이 초록색 뒤꿈치 영역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런 다음에 그 초록색 부분과 누구의 겹치는 부분? A니까 이 초록색과 이 A의 겹치는 부분이면은 요 부분이 되겠죠? 결과가 어떤 거 확인? 같은 거 확인했죠? 그래서 따라하세요. 교집합은 결합법칙 성립한다. 괄호를 이렇게 바꿔서 괄호를 묶어줘도 똑같으면 결합법칙 성립한다고 해요. 자, 마찬가지로 합집합도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은 A, B 합친 거에다 C까지 합친 거랑 B, C 합친 거, A 합친 거랑 어차피 다 A, B, C 합친 게 돼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따로 증명하지는 않을게요. 헷갈리면 너네 그림 그려서 확인해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이 섞여 있을 때 예를 들면 더하기와 곱하기가 섞여 있을 때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렇게 분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하세요. 분배 법칙. 이런 거 불러요. 이거 그럼 어떻게 분배할 수 있니? 내가 더하기 기호 초록색, 파란색, 곱하기 초록색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썼나요? 5하고 A를 먼저 뭐로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뭐 써주면 되나요? 더하기 써주고 누구랑 누구를? 5하고 B를 뭐 했죠? 이렇게 해줬죠? 이거랑 거의 똑같다고 봤네. 자,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요. A, 교, B, 합, C가 있다. 여기서 지금 합집합을 파란색, 교집합을 초록색으로 표현을 해보고 분배법칙을 써보면 이렇게 분배해보면 누구랑 누구의 무슨 집합이라고 하면 될까요? A와 B의 무슨 집합? 교집합. 이거와 이렇게 전개하면은 A와 C의 무슨 집합? 교집합. 이렇게 분배를 해주고 걔네들의 무슨 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분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더하기랑 곱하기 합쳐져 있을 때 분배법칙 쓴다고 생각하면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건 너네가 계산을 많이 하면서 익숙해져야 되는 거야. 자, 그림으로 확인을 하는 거는요. 두 번째 것만 확인을 해볼게. 첫 번째, 둘 다 뭐 상관없으니까. 첫 번째는 식으로 우리가 정리해줄 수 있는 두 번째는 그림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좌변은요. 따로따로 두 개가 있으니까 A, B, C 이렇게 그려졌을 때 자,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 BC의 교집합이라고 했으니까 BC의 겹치는 부분을 색칠하면 되고요. 그거랑 누구를 그냥 합쳐버리래요? A 또는 여기 또는 M이니까 얘까지 추가돼서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 이제 답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얘 볼까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거 따로 이제 교집합을 해보면 자, 얘는 A 합 B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는 A 합 C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겹치는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또는 겹치는 부분 뭐라 그랬죠? 얘랑 얘 겹치는 부분은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얘랑 결과가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 괜찮나요? 확인했죠? 이렇게 그림으로 너네가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합집합, 교집합이 여러 개랑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이거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이거대로 그냥 계산을 하면 돼요. 계산하면 답법에 대한 거니까
당연히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런 거 뒤에 나오긴 하는데 A 합집합 공집합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A랑 공집합의 합집합이야. 어떻게 될까요? A는 왜냐면 A랑 공집합은 여기 아무것도 없어 안 그려지거든. 그러면 합쳐라 그러면 A가 되겠죠.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와 뒤에 거 한 번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연산 법칙은 나왔죠? 여기 바로 나오네요. 자, A랑 공집합 합쳐라 그러면 A가 되고요. A랑 공집합에 겹치는 부분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공통된 얘가 애초에 원소를 안 맺었기 때문에 공통되는 원소의 집합하면 당연히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그냥 바로 그냥 나와야 돼. 곱하기 하듯이 나와야 돼. 곱셈한 구분한처럼. 자, A랑 A 합쳐라고 그냥 A밖에 안 돼요. A랑 A 겹치는 부분에도 당연히 뭐밖에 안 나오겠어? A. 이건 직관적으로 된다고 생각해보면 되겠죠? 자, 얘 A 합집합 A 교 B에 보면 얘는 그림을 헷갈리면 그려보세요. A, B 그러고 얘 먼저 괄호부터 구할게요. A 교 B니까 이 부분, 이게 파란색 부분 되겠죠? 그거랑 A 초록색 부분 이렇게 표시해볼게. 걔는 근데 무슨 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합집합이니까 그냥 다 합치면 돼요. 그럼 이게 돼요. 그래서 그려보니까 뭐랑 똑같네? A랑 똑같네. 그래서 A가 된다고 당연히 구분한처럼 나와야 돼. 이해가 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 자, 얘도 한번 그려볼까요? A, B 이렇게 있을 때 자, A는 초록색으로 표현해볼게요. 그 다음에 A 합 B를 파란색으로 표현해볼게요. 걔네들은 어떤 부분? 교집합이니까 겹치는 부분 말하는 거죠. 교집합이니까 양쪽 두 가지 색깔 다 칠해진 건 누구밖에 없어요? A밖에 없죠. 그래서 A가 된 거 확인.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지. 이런 느낌이야. A랑 B 합치는 거랑 A랑이 겹치는 거 당연히 A가 겹치죠.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이 그림을 아니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외워야 돼. 얘들아. 바로바로 나와야 돼. 뭐뭐가 있는지는 몰라도 돼요. 근데 각각의 결과가 뭔지는 다 외우고 있어야 돼.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또 용어들이 새로 정의가 됐어요. 전체 집합, 역 집합, 차 집합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각각을 설명하면 전체 집합은요. 그냥 우리가 보통 A, B 하면 A 동그라미, B 동그라미 있잖아요. 근데 전체 대상, 해당되는 게 예를 들면 뭐 자연수 중에서 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A에 얼만큼, B에 얼만큼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싶을 때는 전체 집합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벤다이어그램상에서는 전체 집합은 특별히 유니언의 U 앞글자를 따서 네모로 이렇게 그려줘. 집합이랑 조금 다르죠? 그냥 집합은 동그라미 이렇게 했죠? 전체를 의미하고 싶으면 우리가 네모를 그려야 돼요. U 안쪽에 이제 A, B가 막 들어간다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전체 집합은 우리가 U로 표현을 약속했으니까 U로 써야 돼요. 자, 여 집합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 U 전체가 있었고요. A라는 집합이 여기 있었어. A를 색칠해주세요 하면 여기 A 색칠하면 되겠죠? 따라하세요. A의 여집합. 여집합은요, A의 C승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C제곱 이렇게 표현하는데, A C제곱이라고 안 부르고 그냥 따라하세요. A 여집합. 이라고 불러요. 또는 확률 같은 데서는 A 여 사건이라고 부르지만, 일단 수학파에서는 여집합이라고 불러요. A에 여기 C 하면 여집합이라고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따라하세요. 전체 집합의 원소지만, 그러니까 여기 포함하는 애들 중에 어디에는 누구의 원소가 아닌 애들 원소가 아닌 애들 그래서 얘는 색칠해보자면 A를 제외한 나머지라는 의미가 돼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거를 따라하세요. 여집합 A의 여집합 A의 C승 이렇게 표현하시면 A의 여집합 이렇게 부르면 돼요. 자, 그럼 차 집합은요 뺀 거예요. 뺀 거. 뺐다 해서 차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자, 얘는 어떤 의미냐면요. 두 집합의 교집합을
제외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 표현이 뭔가 이상한데? 이거 대칭 차집합인데? 잠깐. 교집합을 제외한 집합. 표현이 조금 애매하다. 이 한글 표현, 식은 맞거든요. 이 한글 표현이 조금 애매하다. 야, 보세요.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A-B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우리 전체 집합 유도 배웠으니까 유도 표현해줄게요. 전체. 이렇게 있을 때 따라서 A, B의 차집합이라고 부르고요. A, B의 차집합을 이런 의미예요. 어떻게 약속했냐면은 따라서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가 아닌. 그럼 A의 원소가 지금 요만큼이 있겠죠? 거기서 누구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하는 얘기야. 여기 부분을 그러면 여기가 B에 해당하는 부분 얘를 제외를 시키는 얘기지. 얘가 어떤 의미냐면은 이쪽이 요 의미다. 이 부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표현이 조금 애매해. 따라서요. 교집합을 제외한 부분. A에서 B를 뺐다?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을 의미를 하는 거긴 해요. 근데 한글 표현은 조금 애매해. 벤 다이어그램과 이 식품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B-A에 색칠할 수 있겠니? 어떻게? 누구에서 뭐를 빼면 되죠? B에서 어느 부분 제외. 교집합 제외는 이게 B-A가 된다. B와 A의 차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뭔지 알겠어? 약속이 하나. 대칭 차집합이 바로 뒤에 맞나? 대칭 차집합을 여기 안 넣는 거지? 자, 하나 더 해줄게요. 자, 일단 얘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돼. A-B 이게 차집합이라고 그랬죠? 차집합이라고 그랬지? 이걸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A에서 이 부분을 제외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이 뺐다라고 이렇게 쓰는 거고 아니면 A-하고 A도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 A와 교집합 A랑 누군가에 겹치는 부분이에요. 누가 겹치는 거냐면 B가 아닌 나머지 부분과의 겹치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집합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A랑 B가 아닌 부분의 교집합이니까 그럼 바깥쪽만 색칠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얘가 이거는 당연한 거고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나요? 추가적으로 대칭 차집합 이런 것도 있어요. 왜 대칭이란 말이 붙었을까?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먼저 표현을 하자면 A, B 자, A에서 여기 보세요. 다 보고 쓰세요. A에서 B를 빼면 요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A-B가 되겠지? 요 부분은 누구에서 누구 뺐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B-A 이 두 부분을 합친 게 따라서 대칭 차집합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첫 번째, 내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합쳤다 해서 합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뺀 차집합이니까 A-B와 B-A의 무슨 집합 이렇게 말하면 될까? 합집합, 합쳤다 이렇게 겹치는 부분 구하기는 합친 거죠. 합쳤다 이렇게 합집합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고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얘를 이 표현을 바꿔 A와 B가 아닌 것의 교집합, 합집합. 근데 여기는 누구와 누가 아닌 것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B와 A의 여집합, 아닌 것 하면 여집합, A 여집합, 교, B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렇게 말하면 A, B 합집합하면 요만큼이 되겠죠. 합집합에서 뭘 뺐다고도 생각해도 될까? 교집합 뺐다 생각해도 되겠군요.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뺐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이거를 우리가 나는 이걸 외우지는 않아요. 그냥 그림만 외워요. 그림만 외우면 다 그냥 직접 다 표현하면 되니까. 따라하세요. A, B의 대칭 차집합. 그러면 A에서 B 뺀 거랑 B에서 A 뺀 거랑 합쳤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두 차집합이 합집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 자, 이거 쭉 한번 그림 그려보고 써보세요.
처음인데 잘 따라오고 있어? 문제가 172이네요. 반죽은 28부터 39까지 8부터 19 1부터 12 6페이지. 오늘만 전까지 하면 자, 우리가 여집합, 차집합, 대칭 차집합 이런 것들 정의를 했죠. 요 내용만 하고 이제 문제 같이 풀어보고 수업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거는 A와 A 여집합의 합집합이죠. A와 A 여집합 합집합은 뭐냐면 A에 해당되는 애들과 A에 해당 안 되는 애들 다 합쳐라. 그러면 A 해당되면 A 색칠, A 여집합하면 A 바깥쪽 다 색칠, 합치면 전체가 다 색칠이 되겠죠? 그래서 U가 전체식으로 된다. 너무 당연하죠? 익숙해져야 돼. 낯설지만 익숙해져야 돼요. 이거 보자마자 바로 그림으로 떠올라야 돼. 벤다이어 그림으로. 자, 이거는 A랑 A가 아닌 애들의 공통부호 나면 당연히 없겠죠? 그럼 공집합. 색칠 벤다이어 그림으로 따지자면 U에서 A가 있어요. A에 해당되는 요 안쪽 애들이랑 A 여집합 바깥쪽이죠? 겹치는 부분 구해라 당연히 없겠지? 공집합.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뭐가 아닌이라는 거야. 공집합이 아닌 공집합 바깥쪽 부분인데 공집합이 하나 없는 거죠. 그거에 반대. 니까 전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가 되고요. 반대로 전체의 반대는 아무것도 없는 게 되니까 공집합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이 이해되니? 이제 이해되니? 자, 이거는 뭐냐면 따라서 A가 아닌 이 아닌.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있잖아. A 여집합은 A 바깥쪽 나가죠. 그게 아니니까 다시 A가 된다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아까 여기 왜 없나 했다. 여기 있었구나. 어쩌지 근데 왜 얘기 안 써놨지? 자, A와 B의 차집합을 말하는 거죠. 그거는 A에서 A, B의 교집합을 뺀 거랑 똑같다 그랬죠? 또는 A와 누가 아닌 애들이 겹치는 부분? B가 아닌. 또는 B의 여집합의 교집합. 이렇게 해서 섞을 수 있다 그랬죠? 이거 벤다이어그램으로 상상이 떠올라야 돼. 전체에서 A를 뺐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A가 아닌 A 여집합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이제 할 수 있겠어? 네. 자, 여기까지 개념하고 나머지 개념들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 문제를 조금 더 봅시다. 셀로 갈게요. 여기 사실 한 번에 쭉 다 나오고 싶은데 너무 더 힘들 것 같아서 유형 8번까지 오늘 나갈게요. 유형 8번. 그러니까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유형이 있거든. 셈과 RPM 그 유형 전까지 풀면 돼. 민재 어디까지라고? 뭐 들 어쩌고저쩌고 전까지. 자, 유형 1번부터 까다로운 것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유형별 마지막 문제 웬만하면 풀게. 자, 여기 같이 보자 얘들아. 같이 표시하고 있어? 이따가 끝나고 표시하자. 쭉쭉쭉 내 설명하고 마무리할 테니까 힌트 쓸만한 것만 쓰고 아니면 웬만하면 필기하지 마세요. 너네가 고민해야 돼. 빨리 익숙해지려면 고민을 많이 해야 그만큼 더 빨리 익히고 빨리 적응이 되고 빨리 응용이 되니까 고민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딱 보고 뭐지? 이게 고민하는 거잖아. 딱 보고 이거? 그거 공부하는 수학이랑은 좀 관련이 없어요. 그거는 그거 암기 과목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수학이랑 뭐 고민해야 돼. 고민. 물론 약속은 다 당연히 외워야지 정의들은. 근데 정의를 다 외웠어? 그 다음 문제 봤을 때 유형을 외우는 의미가 없어. 딱 봤을 때 이게 뭔 소리지? 하고 고민을 해야 문제 해결력이 키워지니까 고민하는 걸 좀 익숙해지세요. 자, 봅시다.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과 같이 하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줬어요. 그때 A는 A, B, C, D 교집합 겹치는 부분이 B, D 너무 예쁘게 잘 그려줬네. 다음 중 B가 될 수 있는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여기 B가 지금 어디가 뭔지 모르는 여기에 뭔가가 또 들어갔을 텐데 뭐지? 하는 거예요. 자, 근데 1번은 될 수가 없어. B, C는 있잖아. B, D는 뭐야? D가 없잖아. 미친놈이가. 안 되죠?
일단 B가 되려면 누구는 가지고 있어야 돼. B랑 D 있어야겠지. 그림에 B가 있잖아. 누구랑 누구는 가지면 안 된대 지금. AC 없어야 돼. 그럼 B는 무조건 있고 AC는 없고 나머지 뭐 있든 말든 지 맘대로 거죠. 4번 되겠네. 4번. 예를 들면 4번 이런 느낌. 여기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비어있어야 되는 거지. 아니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B, D하고 E 이렇게 했으면은 B, E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B는 가져야 되고 이 그림상에서 AC는 바깥쪽에 있으니까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써놓은 거야. 이거는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너희가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가를 그냥 물어본 것 같아요. 자, 유형 2번의 마지막 문제는 상란이고요. 자, 자, 이거는 서로소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느냐인데 한인 서로소가 뭘까요? 두 가지 표현이 있었죠? 다른 친구 머릿속에 생각해보세요. 서로소 둘 중에 하나만 말해요. 교집합이 교집합 맞아요. 또 겹치는 부분이 없다. 네, 두 가지 정확히 얘기 잘했어. 자, 그러면 서로소다. 그럼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돼요. 얘는 딱 바로 그릴 수가 없어. A가 뭔지 몰라. 얘도 정확히 딱 그릴 수가 없어. A 때문에 뭔지 몰라. 대충 그려놓고 해봐야지. A가 어딘지 모르겠거든. 미친놈인가? 따로따로 그려놓으면 뭐 이런 느낌이죠. A-3, A 플러스 3 하면은 이렇게만 그리는 것도 좋아. 그리고 좀 더 자세히 그리려면은 얘는 A에서 3만큼 뺐고 얘는 A 3만큼 뭐 했어? 더했으면 가운데가 누구겠네? A고 여기 간격이 3, 3 이 문제는 안 쓰여요. 근데 이런 것도 원래 보면 보자마자 바로 A를 기준으로 30 떨어졌네? 이거 알고 있어. 바로 알아챌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얘는요 2A-5가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겹치는 게 없어야 된다고 했거든. 2A-5보다 어느 쪽에 있는 거야? 생각해봐 지금. 오른쪽이지? 야 2A-가 여기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되면 이게 다 겹치잖아요. 안 돼요? 요 사이에서 이렇게 되면 될까 안 될까? 아씨 근데 이건 이쪽에 있어야 돼.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이 그림을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A 플러스 3, 2A 마이너스 5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확인해야 될까? 등호 확인. 겹치면 얘네들이 겹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등호가 붙는다? 얘네들이 같이 같다? 겹쳐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왜냐면 얘는 이 지점 몇인지 모르겠어. 얘는 이 지점 A 플러스 3 전까지만 포함해라. 얘는 A 플러스 3 오른쪽을 포함해라니까 A 플러스 3이 안 들어가는데 겹치는 게 없어요. 붙여도 상관이 없다. 얘네들이 같아도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등식이 나왔고요. 넘기면 A, 넘기면 8. A는 8 이상이니까 최소값은 몇이다? 8이야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 야, 근데 너 기침하는 게 차라리 낫다. 자는 거구나. 너 기침하니까 안 자는구나. 오히려 좋은데? 다음 유형 3번 마지막 유형 볼게요. 마지막 문제. 자, 전체 집합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들이 들어가 있는 집합을 전체 집합으로 세팅을 하고 A는요 이 K-3란 다음에 K가 자연수일 때니까 모르겠으면 1, 2, 3, 4 막 넣어보면 되겠죠? 그럼 이게 무슨 수인 거 확인? 짝수. 홀수. 이야. 그러니까 다 왜 유리수, 무리수 왜 말하냐? 허수도 말하고 다 말하지? 와.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3, 1, 3, 5 치고 짝수가 어디서 자, 그럼 얘는 굳이 원순환법으로 좀 써주자면 원활법을 좀 더 자세히 써주자면 얘는 1, 3, 5, 7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 표현이 익숙해 불만 있어요? 익숙해지면 좋겠지? 자, 얘는 무슨 소리일까? 무슨 소리일까? 짝수. 자연수. 아니 너가 자연수. 짝수. 실수. 짝수 홀수. 진짜 이거 알아두면 좋아요. 모든 수는 알아두면 좋아요. 자, 봐봐. 이거 어떤 의미냐면 좀 발상적일 수 있어. 내가 이런 경험해본 적 없으면 얘는요. 따라하세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수.
그런 의미인 거야. 방금 이 악물고 끄덕인 거야? 불만, 불만 있으면 따라와. 너 진짜 뒤졌다고. 보세요. 1 집어넣으면 몇 나와요? 1. 그 다음 뭐 나올까? 2 집어넣으면 4. 이게 지금 1부터 시작해서 K가 1 커질 때마다 전체 값이 3씩 커지죠. 그래서 얘가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애들이 알아두면 좋아, 이거는. 자, 그랬을 때 이 뭐야? 무슨 집합에서 무슨 집합 빼래요? 합집합에서 뭐라고 불렀게? 다섯 글자 땡땡땡땡땡. 대칭? 차주. 아는 척 입만 뻥긋거리 붕어 보는 줄 알았는데 이 뻥긋뻥긋. 뭐예요? 예? 네, 붕어처럼 뻐끔뻐끔하긴데 아니 소리를 내지 뭐 이러고 있으니까 뭔가 했잖아. 설마 뭐라고요? 이거 뭐라 부른다? 대칭 차집합. 네? 아니, 그래서 그러면 다 합친 거에서 뭐하고 하면 빼라. 겹친 거 그럼 나는 겹친 것부터 체크를 할 것 같아요. 교집합 해달라는 원소 뭐 있죠? 17. 그럼 이거 합치고 무슨은 포함시키지 마라. 그럼 동그라미 안 친 거만 다 합치면 돼요. 대칭 차집합. 그럼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누구부터? 3, 그 다음요 4, 그 다음요 이렇게. 이게 대칭 차집합이에요. 왜? 왼쪽에 얼마나 예뻐? 대답도 다 해주고 얼마나 이거 1대1 과외하는 줄 알고 대답해줘. 너희들 왜 이러죠? 1대1 과외하는 줄 알았지? 이게 다르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거 너무 힌트 쓸 게 없어요. 요것만 좀 이 문제랑은 상관없지만 아주 어려운 문제 풀면 이런 거 알아놔야 돼. 3K-2는 K가 자연수가 들어갔다고 치면은 얘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K가 정수면 나머지가 1인 정수. K가 자연수면 나머지가 1 자연수. 근데 뭐라고 하면 안 썼기 때문에 그냥 수라고만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용어도 써놓읍시다. 용어도 리큐를 한 다음에 민재야 이걸 A와 B의 뭐다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A, B의 대칭 차집합. 이렇게만 써놓을까요? 오늘 숙제 양 적어요. 그러니까 개념, 용어들 약속이니까 다 외워야 돼. 외우고 문제 꼼꼼하게 다 푸세요. 혹시 추가로 문제 더 풀고 싶으면 나한테 카톡하면 내가 문제 보내줄 테니까 다른 문제집 같은 거 많이 하면 얼마든지 당연히 여유되면 많이 푸는 게 좋고 일단 얘 쌤 알고 확실하게 풀고 모르는 거 좀 더 고민해보고 오답하는 시간 좀 많이 쓴 다음에 추가 수치 필요하면 얘기하면 내가 더 풀어줄게요. 쌤, 혹시 쌤이랑 RPM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아씨, 알겠습니다. 오늘 클리닉 하고 알겠어. 자, 유리하고 4번 와! 3번 이거 뭘까? 전체 집합이 뭐야 몇 개 없어 전체 집합이 1, 4, 5, 7, 8 왜 숫자가 이따위로 돼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야겠잖아요. 왜 이따위로 줬지? 1, 4, 5, 7, 8 이유가 있나? A, B에 대한 A, B 겹치는 부분이 1, 4 합치니까 뭐가 됐대? 전체 집합 이상하네? 왜 이상한지 알아? 왜 이상하냐면 보통 U가 있고 A, B가 있으면은 A 이렇게 있고요 B 이렇게 있고요 영역이 4개야 1번 A에만 해당되는 부분 2번 B에만 해당되는 부분 3번 A, B의 공통 부분 4번 A, B 모두 아닌 부분 이 4개가 돼야 되거든 근데 합집합했더니 이 부분이 분명히 있을 줄 알았는데 뭐가 됐대? 전체 집합 이 부분이 어땠다? 없었다. 공집합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보통 좀 특별하게 어떻게 그러냐면 U가 이렇게 했잖아요. 딱 양분해가지고 A 이렇게 쓰게 돼요. 이만큼이 A 안 되네. 겹치는 분이 없다. 이거랑 상황이 다르네요. 자 봅시다. 자 그때 뭔 소리야? 그때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고 불렀대요. 1, 3 이렇게 있으면 X가 몇이 되는 거예요? 4, 원소 다 넣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X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나 봐요. 근데 X가 A이기 때문에 A. 어떤 집합의 원소 합이라 해서 이건 어떤 의미냐면 따라하자. 집합 A의 원소의 합. 그 두 배한 거랑 B의 원소 합이 똑같다. 특이한데. 그 A에 딱 결정이 되나 봐. 그래서 B-A를 딱 구하세요. 이렇게. 차집합 구하세요. 이게 구해주려면 A, B가 바로 하나로 결정이 돼요. 자 그러면
집합해야 된다 얘들아. 따라하세요. 모르겠으면 모르겠어요. 그려본다.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기본 마인드 하시거든. 모르겠으면 된다는 걸 바로 그리는 거예요. 자, 유한 다음에요. 좀 크게 그려줄게요. A, B, 그리고 합친 게 전체가 해서 A 없다. 이렇게 X 표현을 해놓을게. 좀 애매하기는 해. 없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X가 원소로 들어가 있다는 건 좀 애매하긴 한데 우리끼리는 헷갈리지 않을 테니까 그냥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겹치는 건 표시해줍시다. 1 들어가고요. 4 들어가요. 그럼 남은 게 뭐가 있나 했더니 옆에다가 빈자리 써봅시다. 아직 어딘지 위치를 모르겠는 애들은 5, 7, 8 얘네가 어딘가에 들어가긴 해야 돼. 맞아요? 전체는 5, 7, 8 포함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5, 7, 8이 안 들어간대. 겹치는 건 1이랑 4 밖에 없대. 그러면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에 얘네들이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1번 영역, 2번 영역.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자, 그때 그러면 가능한 경우가 몇 가지 있는가 생각해보면은 자, 5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 몇 개 중에 하나? 2개. 5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여기 들어갈 수도 있죠? 2가지 경우가 있어요. 7 몇 가지? 2가지. 8 몇 가지? 2가지. 그럼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까? 8가지. 2의 3승이 8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가 답인 거야. 아, 8개 중에 뭐로 결정하지? 어떻게 결정하지? 누구 원소 개수가? 아, 누구 원소합이? A 원소합이 2배 했더니 누구랑 같아졌다? B 원소합. 그럼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해당되는 거 찾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8개 다 해봐도 되고 아니면 이거 식으로 간다. 숫자가 엄청 여러 개면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 8개밖에 안 되니까 대충 집어넣어가지고 되는 거 8개 중에 하나를 찾으면 되거든. 근데 만약에 식으로 하겠다? 나 이렇게 할게요. 자, 얘네 다 넣으면은 이렇게 할게요. 1번에 들어간 숫자의 합 이게 5, 7, 8 3개니까 8개밖에 안 나오지? 5개에서 32까지 해야 되고 한 8개 있었으면 다 세야 되는 못 세.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 케이스, 이 문제에서는 8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세는 게 빠르고 근데 좀 더 문제를 어렵게 된다면 이게 개수가 많아지고 영역이 더 여러 개가 되면 3에 5승이 있게 되면 243까지 다 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1번에 들어간 숫자를 내가 K를 넣을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K만큼 여기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여기 들어가겠지? 그러면 2번에 들어간 수의 합은 내가 새로 미지수를 쓸 필요가 없어. 내가 집어넣을 애들의 총합이 몇이에요? 20. 근데 그 중에 1번에 얼만큼 들어갔대? K. 그러면 2번에는 얼만큼 들어갔을까? 20-K만큼 들어갔대. 이렇게 쓰면 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SA를 내가 이제 이 K로 표현할 수 있게 돼요. A의 원소합이죠? 여기 들어간 애들 합이랑 5를 더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뭐 플러스 5라고 쓰면 될까요? K 플러스 5 이렇게 쓰면 되지. 왜냐면 내가 1번 영역에 들어간 애들 다 더했더니 K가 됐고 1번 영역과 이 교집합 부분 합친 게 A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애들 더하고 여기 애들 더해서 더한 게 A에 있는 원소의 합일 테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이해되나요? 그 다음 SB는 그러면 민재 SB는 뭐라고 쓸 거게? 아, 이걸로? 말해봐요. 그렇게 써도 되거든. 다른 방법으로. 네, 이거 보는 이유가 있겠죠? 다른 친구 머릿속에 생각해봐. 식 어떻게 작성할지.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의미가 뭐야? B의 그치, B는 원소합이죠. B는 원소합은 여기 원소합을 말하는 거죠? 15 전 미안, 안 들렸어. 1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K? 왜 15가 됐을까? 25가 돼야지. 왜냐면 여기 있는 거 더하면 얼만큼? 5. 여기 있는 거 더하는 게 20 마이너스 K. 둘이 더하면 합이 뭐가 되는 얘들아? 그런다니 이 관계 식을 이제 쓰는 거야. SA 2배 한 개라고 했으니까 2K 플러스 10은 SB니까 25 마이너스 K
4K. 넘기면 3K. 15에서 K는 여기가 5였고 15였구나. 그러면 5 하나 딱 들어가고 여기 7, 8 들어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게 복잡해지면 이렇게 미지수 놓고 계산해서 풀 수도 있어야 돼. 그러면 B-A를 구하시면은 B에서 A에 해당되는 교집합을 제외하면 7과 8 답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차, 집합. 그럼 답도 집합으로 써야겠죠. 차, 집합 버려서 집합으로 표현해야겠지? 이해되나요? 자, 여기서 쓰지 말고 힌트는 좀 남겨놔 줄게 내가. 이렇게까지만 힌트를 써볼까요? 지금 위치가 확정된 거는 교집합 1, 4 바깥쪽 공집합 확정되지 않은 원소 5, 7, 8은 내가 오른쪽에 내가 쓰세요. 쓰세요. 지금 쓸 게 없나? 오케이 찍으세요. 5, 7, 8은 옆에다가 놓는 거죠. 이렇게 옆에 놓은 다음에 어디에 집어넣을까 이제 고민을 할 때 저렇게 옆에다가 따로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익숙해지세요? 수학 뒷부분 기말고사 범위죠. 경우의 수도 이거 집합 관련된 걸로 경우의 수 많이 나오거든. 저렇게 세팅해놓고 시작할 수 있어야 돼. 하긴 저거 이해되니? 아까 얘 설명했던 거 할 수 있겠어? 네. 야! 소금을 각을 하지 마. 계속 기침. 기침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기침 안 하니까 너무 한 번도 안 좋았잖아. 정말 너무 좋은데 안 좋으니까. 이제 이거 이해되니? 할 수 있겠어? 하다가 모르겠으면 영상 보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혜인아, 쓰겠니? 썼어?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딱 쓰고 집합 넘기세요. 자, 유형이 몇 가지냐? 8가지네요. 3분도 뒤에 이렇게 많네. 진짜? 아닌데? 네, 6분 남았죠? 자, 그럼 내가 힌트 맞출게. 봐봐. 봐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려. 이거 어디서 봤어? 이거 뭐라 불러? 대칭 차질 파. 맞아요. 뭐라고요? 대칭. 대칭 차집합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는 거예요. 합집합에서 뭘 뺐다. 그렇죠? 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게 이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 2랑 3이랑 B는 2랑 3이랑 B는 A, B에 포함이 되는 애들이긴 해. 근데 뭐 하는 부분에 있던 애는 아니다. 겹치는 애는 아니겠다. 죽여야겠다 진짜. 개열려. 알겠니? 가세요. 자, 그러면 2, 3이 여기 있지. 여기 2, 3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게 잠깐만요. 안 된단 말이지. A 플러스 B 확정을 지르고 와, 지금 차집합이 그럼 모르겠으면 벤대로 그래. 이거 간단하게 딱 힌트 딱 던지고 가려고 했는데 나도 보니까 모르겠어. 그럼 써봐야지. A에 2, 3 들어가고 안 겹친다 했으니까 2, 3 여기 들어간 게 맞아. 맞아요? 그 다음에 겹치는 부분 제외한 게 누구도 있다고 했어. B 여기서 케이스가 나뉘어야 돼. 이게 B였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이 둘 중에 하나가 B였을 수도 있어. 케이스가 나뉘어야 돼. A-B가 B.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2, 3, B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럼 여기가 이제 대칭차집합 구하면은 여기랑 여기가 되죠? 그 구한 게 이게 된대. 그만 여기가 무슨 집합이 되니까? 이거 공집합이 되는 게. 겹치는 부분이 그러면 더 있을 수가 없죠? 지금은 3개, 2, 3, B 3개나 썼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B는 원소가 몇 개는 있다 그랬어. 2개 있다 그랬지. 여기 지금 공집합이 되는 공집합이니까 불가능. 그래서 걸르는 게 맞아. 모순. 말이 안 돼. 놓쳤지? 2번. 그럼 이제 얘가 이 B가 여기 있는 이거일 수는 없구나. 그럼 얘는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야. 얘가 B, 얘가
가지고 풀어야 되고 케이스 나눠가지고 그러면 여러 개 해보면 되고요. 주의할 거 얘랑 얘랑 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지금 분명히 집합인데 두 개 원소로 썼죠? 얘네들이 다른 값이니까 두 개를 쓰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같다 했을 때 그 A 값은 걸러줘야 돼. A가 여러 개 나온다면 이해되나요? 놓쳤어? 이건 좀 어렵겠다. 한번 너네가 해보세요. 이건 추리 게임, 너네 코난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고민해서 풀어보세요.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이런 유형은 여러 가지로 막 해봐야 되는 거야. 네. 집합의 연산의 성질 니네가 이거는 공식 외워서 하시고요. 유형 7번. 자, 이거는요. 이건 내가 그림으로 빨리 그냥 그리고 넘어갈게. 자, 일단은 다 그릴게요. A, B 이렇게 있는데 A 교 B 연이니까 A 대 차집합이에요. 여기 말하는 거고요. 근데 B 교 A 여집합이 대칭 차집합 말하는 건데 대칭 차집합이 무슨 집합이다? 여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없어. 그러면 A, B가 요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1번 A, B 이렇게.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거 없어요. 없어요. 그럼 A, B가 여기 똑같이 이게 A이고 이게 B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벤다이어를 잘 듣는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 마지막 문제 한번 보고 해볼게요. 유형이 두 개인데, 너네가 그림 그려가지고 잘 판단해보세요. 이거 지금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그 내용에다가 요 하나 추가돼요. 차이가 뭐냐? 요거밖에 없어요. 차집합이 들어갔다 제외하고 저번 시간 숙제랑 같은 유형이니까 너네가 고민을 해보세요. 차집합 벤다이어를 그려서 판단해. 자, 이거 하고 마무리, 힌트 주고 마무리 할게요. 자, 얘는요, 요것만 내가 그림으로 표현하게 넘어갈게. 지금 따라하세요. 왼쪽이 오른쪽의 부분집합이다. 벤다이어그램으로 왼쪽을 각각 표현을 해보면 A, B, 야, 합집합의 교집합 뺐을 때 이게 무슨 집합 말하는 거야? 땡땡땡땡땡. 이 대칭 사집합이 초록색 A 차집합이면 이거란 말이야. 야, 파란색이 초록색의 부분집합이야. 무슨 소리야? 얘가 더 큰 범위인데 얘를 어떻게 풀었는데? B가 A야. 여기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파란색도 이거였고 초록색도 이거여서 우리가 부분집합은 따라 같거나 같거나 꼭 이분 만지면 이걸로 만져야 되냐? 이렇게 해도 되잖아. 이렇게 해도 되냐? 왜 이렇게 해? 이렇게. 따라하세요. 같거나 포함되거나. 아씨, 이게 어떻다는 얘기구나.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없었다는, 이 부분이 공집합이었다는 얘기구나. 이 부분이 없다? 그림 다시 고정해서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얘기 같아요. 삐져나가는 그림이 삐져나가는 그림이 없다니까 이렇게 안쪽에 포함된다는 거.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거는 힌트 아무것도 쓰지 마세요. 아무것도 쓰지 말고 너네 그냥 고민을 해보세요. 좀 까먹었을 때. 자, 클리닉으로 넘어가고 숙제는 둘 다 등호로 간 법칙 전까지 합시다.